역사의 평가는 아주 여러 가지. 김조선, 풍양용씨, 안동김씨 정확히 어떤 말을 했냐고 소수자 우리의 것이 아니다로 제외된 카이딘 황제의 응답이겠죠. 바로 카이딘 황제릉이다. 카이딘 황제가 살아생전 조성한 자신의 황제릉, 이 가파른 산을 깎아서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명당터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눈에 언뜻 보기에도 거대한 신전 같기도 하고 유럽의 거대한 성곽 같기도 하는데, 물론 이 당시에 프랑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럽풍이 나는 것, 또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더 혼합된 것, 근데 그 중에 최고 걸작이라는 것, 이것은 먼저 알아두고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입장권은 어른이 10만 동입니다. 아이들은 2만 동. 카이딘 황제는 베트남 응우엔 왕조의 실질적인 마지막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종과 순종, 우리도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바로 동시대 사람이고, 자, 어떤 능이고 어떤 역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표를 넣고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따둥, 그러니까 사종사예요. 따르는 것을 묘사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 모든 이 영상은 바로 여기 공식, 베트남 정부 공식 카이딘 황제릉 이 오디오북 가이드를 따랐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한자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좀 들으시면 옛날 얘기 들으시는 것 같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지금은 기념품을 팔고 있는 이곳은 흐뚱입니다. 흐뚱, 유종사, 따름이 있는 절이다 라는 뜻이겠죠. 올라가세요. 자, 다시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이 카이딘 황제릉은 산을 깎아서 조성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비용과 정말 피땀이, 백성의 피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은 마이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배정, 그러니까 황제와 문무백관이 모여서 회견을 하고 만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후세계 황제를 위해서 석상들이 있습니다. 문신의 순서인 것은 이때 베트남도 문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문신이 앞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서는 두 줄 석상입니다. 바로 뒤에 군인들 상이 나열되어 있고, 이 돌이 상당히 희귀한 돌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사람의 등신, 똑같은 크기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 고딩 양식의 멋진 건물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 공간, 비정입니다. 그리고 양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또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사후세계를 안내하는 그런 등불을 다룬 문 같은 건데요. 오벨리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돌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무지하게 크다는 것,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처럼 사다리꼴로 점점 좁아진다는 것, 첨탑처럼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벨리스크인데, 특히 이 카이딘 황제릉의 오벨리스크는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황제의 살아생전 업적과 공덕, 모든 그 행위를 기록했던 그 비석인데, 카이딘 황제릉의 비석은 꼭 한번 와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비석은 이 앞부분보다 비석의 뒷부분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보통 이런 비석들은 자신의 선왕의 공덕을 기리면서 바로 그 아들이나 후대 왕이 만들게 되어 있는데, 후대 왕이 지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카이딘 황제랑만큼은 그 다음에 마오다이 황제가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충신이었던 만다린 고위 공직자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명문이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석은 뒷부분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보면 완벽하게 훼손이 되어서 글씨가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뭉개졌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해서 이 산을 깎아서 만드는 과정에 당시에 인두세의 10%, 토지세의 30%를 더 징수하면서까지 지금 보시는 모든 이 돌들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귀한 석재들,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에서도 가져온 귀한 그 재료들로 욕심을 부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조성한 자신의 황제릉입니다. 카이딘 황제의 그런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
그 행적은 그대로 이 비석에나마 후대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 밀어내고 쓰다가는 비석이 닳겠네요. 이제 이렇게 쑥 들어가겠는데 벼루 닳듯이.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노티, 노옵션, 세종투어 구독, 좋아요. 네, 바로 이곳이 카이딘 황제릉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티엔딩궁입니다. 티엔딩궁 이 안에는 카이딘 황제가 실제로 묻혀 있습니다. 카이딘 황제의 이 황제릉은 아주 기록을 많이 남긴 그런 유물인데요. 일단 이 공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이 공간은 타죽입니다. 타죽이라는 건 사직, 즉 정직함을 묘사한다는 뜻이고, 황제릉 흑죽입니다. 흑죽은 유직, 정직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곳의 공간은 이 바로 황제릉을 경비하는 데 쓰인 공간입니다. 이거 대리석으로 아주 신나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자,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장소, 실제로 카이딘 황제가 실제로 이 안에 모셔져 있는 무덤입니다. 카이딘 황제릉 안에는 완벽하게 좌우대치 형태로 자개로 만들어진 공예 그림이 있는데요. 완벽한 대칭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 자재들은 정말로 당시 외국에서 나와서 귀한 것이라는 또 하나. 여기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는 남자로서의 품위, 황실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저 위에 벽화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황제릉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황제릉에 일단 감탄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보다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황제릉의 천정화입니다. 천정화. 이 황제릉 천정화는 그 당시 베트남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꾸타인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꾸타인 화가는 왜 유명이 됐냐면,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저 안에 9마리의 숨어있는 용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9마리 숨어있는 용을 그리는데 누워서 부탄하는 입에 물고 문 4개를 양쪽 손과 발에 끼우고 한 번에 동시에 입과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 저 위에 용 그림, 저 천정화를 다 그렸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한 번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카이딘 황제가 이곳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빨리 내려와서 황제를 아련해라 그랬는데도 이 꾸타인이라는 이 화가, 대화병만큼은 들으척하지 않고 누운 상태로 5개의 붓을 이용해서 5마리의 용을 동시에 그리고, 그런 기법으로 이 위에 숨어있는 9마리의 용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바로 카이딘 황제릉에 있어서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죠. 황금으로 뒤덮인 카이딘 황제릉입니다. 자, 저 위에 있는 분은 실제 카이딘 황제와 똑같은 실물 크기로 제작되어 있는 동상인데요. 저 동상은 프랑스 장인 2사람이 만들어서 이곳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다 금박을 입은 것이죠. 자, 상금으로 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늘 땅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담은 그런 기법이라고 하고요. 실제의 크기, 본인의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진 카이딘 황제는 9m 아래 카이딘 황제 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황제릉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황제가 묻혀있는 곳이 정확히 알려진 곳은 이 카이딘 황제릉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딘 황제 때는 1920년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종, 순종 황제, 국권 침탈의 위기를 받고 서구 열강이 지금 아시아를 다 침략하고 있을 때여서 이 당시 카이딘 황제 입관식 때 수많은 외국 사절들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신의 위치를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9m 아래인데 카이딘 황제만큼은 자신의 묘가 도굴될 거라는 생각을 생전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자, 9m 아래. 근데 도굴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9m 아래까지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부시면서 도굴을 하면 이 능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고요. 지금 저 위에 마음의 캐논이 있죠. 너무나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아주 부드러운 천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베트남 장인들의 손기술인 거죠. 1톤이 넘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저게. 도금되어 있는 카이딘 황제 뒤쪽에 있는 저 빗살은 바로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두운 곳이잖아요. 바로 반이 묻히는 묘지이기 때문에 저 태양은 지금 일몰을 뜻하는 거라고 하네요.
황제가 썼던 물건들을 진열한 곳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예전에 역시 경비를 위해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황제가 남긴 황제 유물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실제로 베트남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황제릉과 다르게 카이딘 황제릉에는 후궁을 위한, 왕비를 위한 그 공간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카이딘 황제는 성적 소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궁, 여자를 멀리했고 항상 남자들이 측근에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 궁녀들이 춤을 추니까 다 남자로 바꾸게끔 하고 이런 명령까지도 공식적으로 내렸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외척이라든가 우리 역사에서 뭐 김조순, 뭐 풍양용 씨, 안동김 씨 이런 세동일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딸을 카이딘 황제의 소위 말해서 아내로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카이딘 황제도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카이딘 황제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냐고 역사처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의 궁궐은 수녀원인데, 아니 수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수녀가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게 보내라, 수녀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성적 소수자적인 취향이라든가 그런 걸 은유적으로 그렇게, 아니 직설적이네요, 남겼다. 은유적이죠. 은유적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그 당시 아픈 시대 상황에 물론 꼭두각시 황제였고 프랑스의 가장 순종적이었으면서도,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좋은 황제가 아니었던 카이딘 황제, 그렇지만 카이딘 황제는 그의 사치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후대에 자신도 모르는 걸 남겼습니다. 그 동서양이 그렇게 치열하게 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던 그 시대의 작품이어서, 기둥은 인도 양식, 그리고 저 울타리는 십자가를 연결한 형태, 다른 황제랑하고 다르게 고딕 양식의 팔각 구조, 저거는 전형적인 프랑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아치는 르네상스 양식, 또 불교, 힌두교 이런 모든 건축 양식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때 베트남 사람들에게서는 이 건축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로 제외된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당시의 시대의 아픔을 고려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동양과 서양의 모든 건축의 양식을 그 시대 상황에서 가장 완벽하게 적합한 세계 문화유산을 베트남에 남겼다. 이 절대로 좋은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카이딘 황제릉의 공식 명칭 응랑, 응답하는 무덤, 응릉입니다. 1920년대 우리도 고종, 순종, 나라를 잃은 그 망국의 한을 겪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프랑스에 넘어간 결정적 역할을 했던 카이딘 황제, 응릉. 카이딘 황제는 세상과 역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고 싶었을까요? 베트남 정부 공식 인정 오디오 가이드북 하나 챙겨가지고 카이딘, 민망, 드득 이 황제릉들을 다시 갑니다. 이 오디오 가이드북 하나가 저를 후회까지 다시 안내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한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đăng ký nhấn like bình luận và chia sẻ cho mình nhé. Ở đây nè.